오늘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7시쯤보다 빗줄기가 더 강해졌습니까? 네, 오늘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약간 빗방울만 떨어지다가 조금 전 막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폭우구름이 다가오고 있고요. 1시간 이내로 수도권엔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호남과 제주에 250mm 이상, 그 밖에 지역에도 50에서 12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이 폭우 위험 시점을 보시면요. 이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밤 사이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가 되겠습니다. 곳곳에서 시간당 최고 6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벼락이 치고 강한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5.5도, 강릉 27.2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조해온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번엔 2번의 연속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게 놀랍다면서 현재의 긴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28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해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포럼 진행자가 한 번 걸러 한 번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생각이냐고 묻자 연속으로 금리를 움직이는 방안을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이처럼 오래가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표현하면서 현재의 긴축 통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idely it's been surprising that inflation has been this persistent, but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policy hasn't been restrictive enough for long enough to start to see those effects. 파월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내려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일부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 역시 추가 긴축 필요성에 동감했습니다. We are not seeing enough tangible evidence of the fact that underlying inflation, particularly the domestic prices, are stabilizing and moving down. 이번 포럼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다음 달과 9월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가리킨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시대인재학원. 국세청 직원들이 이 학원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메가스터디와 UA, 종로학원 등 손꼽히는 대형 입시학원에 모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이례적이고 비정기적이고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입시철로서 지금 분주할 때인데. 국세청은 이들 학원에서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학원들은 일단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입니다. 시대인재 측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고액 수강료를 탈루했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이른바 일타 강사에 집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들의 속내를 보면 불만이 커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학원을 범죄 집단으로 만약에 만드는 거라면 이거 정말 좀 되게 심각한 문제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도 곧 입시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지하철 열차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형 기자입니다. 열차 안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소화기를 들고 뿌리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뿜어져 나온 약재로 순식간에 열차가 뿌옇게 변하고 승객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화기 약재를 뒤집어 썼고 열차가 비상정차한 뒤 승객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제 등에 대고 소화기를 쑤셨기 때문에 진짜 온몸에 분말가루가 다들 놀라셔가지고 불난 줄 알고 다들 입 막고 내리려고 하시고 남성은 공항철도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국 곳곳에선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전 동구에서는 철거를 앞둔 한 1층 건물에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는데 이 불로 6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서울 종로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소시지 가게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가게 90여 제곱미터가 탔고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반드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보호 출산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 통보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병원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 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산모와 신생아 정보가 필수로 등록되기 때문에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함께 가야 하는 법안이라고 본 겁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기소되는 음주운전 사건부터는 높아진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경이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사상자가 여럿이거나 사고 후 도주, 재범 전력자일 때가 대상입니다. 또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5년 내 2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차량을 압수나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차량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범죄에 제공된 차량 물건을 보는 거죠. 검경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음주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몰수를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한 차량이 재판 과정에서 몰수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량을 높인 교통범죄의 양형 기준도 다음 달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땐 적발만 돼도 징역 1년에서 4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형량도 무거워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면 최고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